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아시안게임 대표팀 이제 각 포지션별로 풀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드필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까딱하면 주전 3미들이 모두 해외파일 뻔했던 또 그런 팀이 바로 현재 아시안게임 대표팀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고 각 포지션별로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역시 주전 조합은 굉장히 클래스가 높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 원볼란치 권혁규, 그리고 2선 내지는 2.5선, 그리고 때에 따라 맷잘러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명인 이강인과 홍현석이 주전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셀틱으로의 이적설이 굉장히 진하게 있었던 권혁규가 이적을 했다면 3명의 선수 모두 유럽파가 될 뻔했습니다. 다만 권혁규는 이적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결정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백업 뎁스는 약간은 얇은 편에 속합니다. 아시안게임의 경기 텀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미드필더 뎁스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백승호나 이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또 어떤 선수들이 각 포지션별로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풀 3명이 있습니다. 권혁규, 이진용, 이수빈 선수가 그 선수들인데요. 각각의 선수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권혁규는 현재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2001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고 190에 77이라는 좋은 피지컬적인 프레임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황선홍 감독의 3선 원픽입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 포함해서 총 5번 소집이 됐고 경기도 7경기나 뛰면서 현재 있는 미드필더 풀에서는 가장 많은 경기를 황선홍 감독 체제 하에서 뛰었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이런 권혁규는 김천 상무에서 뛰면서 3선 미드필더로서의 능력치를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 김천 상무에 입대하기 전에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보다 더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경기를 많이 뛰었던 권혁규인데 이 본인의 피지컬도 그렇고 3선에 뛰면 딱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김천 상무의 김태환 감독이나 다른 코치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전반적인 어느 정도의 3선 미드필더로서의 능력치가 트인 편이고 이 올해 K리그2와 대표팀에서 전반적인 능력치 향상을 또 이뤄낸다면 그렇다면 올해까지는 부산에 있더라도 넘어간다면 오히려 또 부산에게 굉장히 큰 이적료를 안겨주고 또 이적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바로 권혁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김천 상무에서 9월 맞나요? 9월 즈음에 이제 제대를 했고 이후에는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었는데 부산 아이파크와 김천 상무 총합 약 26경기 1개의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권혁규가 주전으로 있는 상황에서 역시 서브로 가장 많이 뛰었던 선수는 이 대구의 이진용인데요. 3선 치고 피지컬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180에 73이라는 피지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3선에 어울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2001년생의 상당히 어린 선수가 K리그1 그리고 K리그1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대구FC에서 어느 정도 레귤러 멤버로 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선수의 어떤 축구력이 굉장히 또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수비력은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아직은 순간적인 상황 파악 문제로 카드 수집 횟수가 꽤 많은 편이고 이 순간적인 이 움직임에 본인이 약간은 느려지면서 파울을 상당히 좀 거칠게 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좀 터프하게 가는 건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조금만 조절만 된다면 그렇다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이 차차 더 발전시킬 점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진용이라는 선수가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가기 이전에 본인의 능력을 더 성장시키고 대표팀에서 얻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더욱 완벽한 선수가 된다면 그것 또한 이 대한민국 축구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리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FA컵 포함해서 40경기를 뛰었고요. 황선홍호에서는 4경기를 뛰었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 포함해서 총 2번 소집이 됐고요. 4경기에 나서서 148분가량을 소화했는데 이때 또 카드를 받으면서 좀 어려운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이수빈, 수비형 미드필더죠. 현재 전북 현대로 이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생 어린 선수고요. 180에 70,
사실 이수빈이라는 선수를 보면 180에 70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사실 피지컬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선수고 그만큼 단단한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황선홍의 삼선 내에서는 순번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공식전, 다시 말해서 아시안컵 예선 그리고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경기를 아직 소화한 적이 없고요. 이 선수는 기본적인 스킬은 상당히 괜찮은 선수입니다. 다만 이 좋아 보이는 피지컬에 비해 실질적인 피지컬은 살짝 아쉬운 편에 속할 때도 있거든요. 옆에서 좀 하드워커로서 쓸어주는 선수, 예를 들면 지난해 신진호 같은 편이 파트너로 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만 본인 혼자 원볼란치 자리, 특히 황선홍 감독이 원볼란치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자리에 뛰기에는 아직은 불안한 점이 몇 가지 있는 선수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 K리그 1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구단인 전북에 갔기 때문에 또 성장에 이런 점들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5경기 나서서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황선홍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출전은 없고 총 2번 소집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은 이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2.5선 공격형 미드필더 여러 선수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중앙 미드필더 풀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편의상 중앙 미드필더로 좀 부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 미드필더 풀 6명에는 이강인, 홍현석, 고영준, 고재현, 구본철, 김봉수 등의 자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 이강인 선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은 굉장히 주목받은 지 오래됐는데 01년생, 아직도 너무나 어린 선수고요. 사실 이강인이라는 선수는 연령별 레벨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선수입니다. 사실 월반을 해서 들어갔던 20세 이하 폴란드 대회에서도 골든볼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어디가 아프지만 않다면 무조건 팀에 큰 도움이 될 선수고 본인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스피드도 최근에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해도 막 아주 정상급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바로 스피드인데 이런 스피드 같은 점도 사실 연령별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수비적인 마인드셋이나 이런 건 지금의 연령별 대표팀 선수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레벨에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강인에 대해서는 크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능력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2022-2023 시즌 현재 22경기 2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건 2월 6일 기록 기준이고요. 황선홍에서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만 소집이 됐었고 그때 3경기를 뛰었습니다. 주전으로 모든 경기를 뛰었고요. 사실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소집 훈련에 불러서 이 실력을 테스트해야 될 그런 정도의 실력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월드컵까지 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월드컵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회에서만 이렇게 종종 부르는 편인데 역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비슷하게 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홍현석 선수인데요. 이강인이라는 어떤 굉장히 큰 중앙 미드필더에 가려져서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편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미드필더입니다. 99년생 딱 아시안게임 출전 가능한 나이에 해당하는 선수고요. 이번 시즌 다시 말해서 2022-2023 시즌에 벨기에로 이적하자마자 주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국가대표 유망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유럽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여감없이 보여주고 있고 뭐라고 할까요? 헨트에서는 핵심 중에서도 핵심에 달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재성 내지는 황인범의 백업 내지는 그들의 자리를 메울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홍현석이라는 선수가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또 군 특례를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국가대표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선수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대표팀 세대 교체에서 큰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역시 이번 기록을 체크했던 2월 6일 기준으로는 2022-2023 시즌 36경기에 나서서 8골과 8개의 도움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 2월 6일 이후에 한 경기에서 또 도움 하나를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거의 20개가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홍호에서는 이제 23세 아시안컵 포함해서 총 2번 소집이 됐고 4경기를 모두 뛰었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현석이라는 선수의 레벨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통하고도 남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는 고영준을 보겠는데요. 고영준은 굉장히 유명한 포항 스틸러스의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리그 22세 이하 자원에 해당이 되는 선수고, 그만큼 올해도 여전히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아서 성장을 위해 또 다분히 본인이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군 문제만 해결된다면 한두 시즌 후에 유럽 진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역작 중 하나고 A대표팀 데뷔도 동아시안컵에서 이뤄냈었는데요. 몸만 탄탄하게 만들어낸다면, 지금은 사실 신장은 좀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유럽 진출이나 여러 가지 본인이 능력을 펼치는 데에서 약간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피지컬로만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또 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40경기를 뛰면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던 만큼 본인도 또 절치부심해서 올해 더 좋은 활약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선수로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또 소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선홍 감독의 대표팀에서는 총 5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고재현인데요. 고재현은 현재 대구FC에서 뛰고 있는 2001년생의 자원입니다. 99년생 자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고재현 같은 경우에는 이 U20 폴란드 대회에서도 경기를 뛰었던 선수거든요. 이게 많은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고재현도 몇 경기를 뛰면서 본인의 기록을 충분히 남겼던 선수인데, 사실 그때에 비교하면 최근에는 훨씬 더 몸이 탄탄해졌고, 그러면서 본인의 자신감도 함께 올라온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이 황선홍 감독의 기용과는 달리 대구FC에서 보면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개인적으로도 고재현은 측면에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황선홍 감독은 이 측면과 중앙 모두 뛸 수 있다는 걸 고려하고 있는 건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 고재현이라는 선수의 딱 포지션을 그쪽만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뭐 그래도 고재현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치는 좋은 만큼 또 아시안게임에 간다면 좋은 활약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37경기 14골과 2개의 도움을 지난해 대구에서 기록을 했고요. 황선홍에서는 6경기 동안 2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구본철을 보겠는데요. 구본철은 성남FC에서 올해 김천 상무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성남FC에서 보면 경기 영향력이 높고 그만큼 경기 기여도도 높은 편인데요. 지난해 힘들었던 성남에서도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적인 재능도 뛰어난 선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부담이 적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는 본인의 어떤 수비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본연의 능력을 또 보여주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본철이라는 선수는 사실 2021년까지는 황선홍을 많이 들었지만 지난해에는 그렇게 명단에 소집이 되는 경우는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될 확률도 아주 높게 많은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또 구본철이라는 선수가 올해 김천에서 담금질을 잘한다면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봉수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김봉수는 현재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99년생의 센터백, 그리고 수경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상당히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해 제주 백3의 스토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때에 따라 라이트 백까지 볼 정도로 후방에서 많이 머물렀던 김봉수인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안정된 모습이 지난해 보였습니다. 다만 올해는 센터백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봉수가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구본철보다도 김봉수가 지난해 3월까지는 또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소집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미드필더 풀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정말 유망한 자원들, 그리고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자원들이 수많은 또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의 실력보다도 미래의 유망함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금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미드필더 풀은 정말 실력도 좋고 유망하기도 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겠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꽤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아시안게임이 다가올 때까지 이 선수들을 어떤 능력 보여줄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